첫날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 체계수학에 와서 공부한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그 같이 공부할 때 필요한 얘기들을 몇 가지를 좀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수학상의 전체적인 흐름, 어떻게 책이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참 학생들은 아무튼 욕심이 나는 학생들 시기가 있는데, 그때가 이제 보통 중2, 중3 학생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아이들이 크게 바뀐다는 거지. 크게 바뀐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아이들이 좀 통제가 안 되는 경향이 있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 잘 안 바뀌어. 그래서 학원에서 뭔가를 해줘도 그 효과가 덜 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릴수록, 그러니까 중2, 중3쯤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학습법을 바꿀 수 있을 때, 이 바꾸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자, 일단 체계수학에서 강연 몇 가지 얘기를 해주면, 일단 꼭 얘기하는 게,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체계수학의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이 세 가지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준비물 있어요. 준비물. 자, 체계수학에 올 때 생각해야 될 준비물 세 가지는 1번, 교재. 당연한 얘기겠지? 교재를 잘 챙겨오느냐, 교재를 잘 챙겼느냐. 두 번째, 연습장.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노트.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또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원에 올 때, 우리 학원에 올 때는 적어도 내가 교재 잘 사용하고 있는가? 교재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 두 번째, 연습장을 잘 쓰고 있는가? 세 번째, 포인트 노트를 잘 쓰고 있는가? 항상 점검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제대로 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도대체 교재를 잘 쓴다는 얘기는 도대체 뭡니까? 이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를 잘 쓴다는 얘기는 뭐냐? 일단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교재의 순서는 대략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내용교재. 우리가 정석을 지금 내용교재로 보는 겁니다. 내용교재. 두 번째, 문제집. 크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다시 문제집에는 과거에는 내신 교재, 내신 심화 교재, 수능 교재 이런 식으로 나눠서 졌었는데, 이제는 수능 문제와 내신 문제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내신 문제가 이제 수능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 약간 교과정이 바뀌지? 맞지? 내년부터 바뀌지, 교과정이. 고등부 교과정이 바뀌어. 그래서 중등부 때 배웠던 내용, 고등부 때 배웠던 내용, 고등부 선행에서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약간 뒤죽박죽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수원에서 배웠던 행렬이 고1 때 내려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바뀌긴 합니다. 집합이 2학기 올라간다든가 약간 바뀌는 부분이 있을 거고. 하지만 내용이 빠지는 건 없다. 내용이 늘어나는 건 없다. 다시 말하면 지금 고등과정을 배워놓으면 그 내용에 약간 빠지는 게 있고 추가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바뀌는 것만 있고. 교재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내용교재하고 문제집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처음에 배울 정석은 내용교재에 해당하고, 이 내용교재를 공부를 잘 해야 뭐가 가능하냐면 혼자 공부하는 거, 자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만점자나 전국 1등, 시험 전국 1등 한 사람들, 수석한 사람들, 인터뷰를 하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무슨 얘기 하지? 학원 안 다니고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준빈이, 사실일까? 거짓말일까? 이 생각이 어때? 모르겠어? 아니 그래, 이게 답이 없는 거야. 모르겠어요. 뭐가 어딨어? 생각 없지 않잖아. 네 생각이 어떨 것 같아? 정말일까? 거짓말일까? 거짓말 같아? 지연이 어떠니? 이 생각이 어때? 그래, 내 생각도 약간 거짓말일 거야. 학원을 다녔겠지, 약간 다녔겠지, 아니면 학교에서 열심히 배웠거나. 왜냐면 주로 이 공부의 흐름이 보면 자습,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쓰고 있어도 지면 강의. 지면 강의라는 것은 책을 볼 수 있느냐, 책을 보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게 지면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인터넷 강의, 인강.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면대면 강의, 얼굴을 맞대고 하는 강의를 면대면.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 면대면. 그 다음이 1대1 수업입니다. 이게 그냥 적은 게 아니에요.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냐면 이쪽으로 갈수록,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야? 자기가, 내 공부, 내가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쪽일까?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 1대1 과외 쪽? 아니면 자습 쪽? 아무래도 자습 쪽으로 갈수록 자기가, 내가 깊게 이해할 수 있어. 분명히. 이쪽으로 가면 바로 심도. 깊이가 깊어져요. 굉장히 깊이 있는 공부를 합니다. 자기가 책을 보고 연구한다든가, 아니 혼자 생각한다든가, 문제 풀어보고, 안 돼도 계속 잡고 있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시도하다가 풀린 문제, 가장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되고, 책을 보고 공부한다. 점점 아래로 갈수록 누가 설명해 주는 게 있네? 점점 설명해 주네? 얘는 직접 보고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좀 답답할 수 있겠네, 그지? 그 답답한 부분을 뭐로 채웁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채우는 겁니다. 면대면 강의는 선생님, 손 들고 물어볼 수 있겠네, 그지? 1대1 수업 뭡니까? 완전히 나한테 맞춰주는 거야. 아래쪽으로 갈수록 자기 생각이 줄어든다고 보면 돼요. 대신에 뭔 있겠어? 이쪽으로 갈수록 효율은 올라가요. 효율이라는 건 뭔데? 들인 시간에 비해서 많은 걸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 맞습니까? 보십시오. 모르는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연구하는 거, 해답 보고 이해하는 거, 인터넷 강의 보는 거, 학원 선생님 수업 듣는 거, 아니면 과외 받는 거. 당연히 아래쪽으로 올수록 나한테 맞춤으로 설명을 해줘요.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제 선생님이 학원을 하면서 여러 학생들을 봤는데, 나는 학원에 졸업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학생이 언제 학원을 졸업합니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이 지점. 면대면 강의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 자기가 필요한 부분 EBS를 듣든지, 아니면 메가스를 듣든지, 뭘 듣든지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자기가 메꿀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은 제가 책 보면 되고요. 그래서 안 되면 공부하면 됩니다. 나 혼자 공부하면 됩니다. 친구한테 물어본다든가. 어쨌든 필요할 때만 이렇게 공부할 수 있으면 학원 졸업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과목, 특정한 과목에 있어서 이게 된다. 인터넷 강의 보고 공부할 수 있고, 좋은 교재를 선택해서 책 보고 공부할 수 있고, 혼자 공부할 수 있다면 이때는 정말 학원 졸업해야지. 학원을 졸업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학원을 졸업하는 게 왜 중요해? 천년만년 학원 다니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뭐가 좋니? 돈 들어가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또 보다 보면 여러분 실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원 강의에서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은 전 줄어들어요. 왜? 강의란, 면대면 강의, 단체 강의는 특징이 뭡니까? 여러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맞지? 내가 상위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한테 필요한 부분이 50%, 30%, 20%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겠지? 그럴 때가 되면 학원 졸업하는 거야. 물론 불안하기 때문에 선생님과 같이 계속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면 땡큐. 고맙지. 고맙지만 이 시점이 되면 졸업하는 거야. 그런데 누가 실패하는 거냐, 여러분? 일단 면대면 강의를 못 듣는 학생들이 일단 실패한단 말이야. 학원 수업이 됐든 학교 수업이 됐든 단체 수업을 따라올 수 없다. 이게 바로 이 단체 면대면 수업이 실패한 경우입니다. 그럼 이 친구들 어디로 가? 자꾸 과외로 가겠지. 1대1로 수업을 하려고 해. 자기한테 맞춰서 공부하려고 해. 이거는 성공하는 게 아니라 실패하고 있는 거야. 1대1 수업은 언제까지만 하는 겁니까? 단체 수업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만. 단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연습한다는 게 내 주장이에요. 자, 여기 바로 여러분 이해가 있습니다. 왜 좋은 교재를 선택해서 교재를 공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느냐. 여러분이 분명히 상위권으로 갈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전국에서 1등한 아이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뭡니까? 교과서 위주로 혼자 공부했대. 처음 배울 때 당연히 학교 수업을 들었던, 학원 수업을 들었겠지. 근데 분명한 건 이 사람이 고1, 고2쯤에는 보통 잘하는 애들은 고1, 고2 때 졸업을 하니까 자기 혼자 공부할 수 있으니까 왜 졸업합니까? 학원에 가서 들어보니까 자기가 질문할 거는 2문제밖에 없는데 다른 애들이 질문하는 것까지 20문제 풀고 있단 말이야. 이 친구는 얼마나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겠어.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학원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고3 시험 보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겠어? 가장 최근에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가장 최근에 얘기, 저는 혼자 공부했습니다. 책 보고 혼자 공부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게 거짓은 아니겠지. 뭐 학원 안 다녔다는 얘기는 아니겠고, 뭐 어릴 때 다녔겠지. 어릴 때는 학원 다녔을 가능성이 높고요. 뒤에 가서는 혼자 공부하게 돼. 자, 여러분도 상위권으로 가야 되고, 우리 학원의 목적은 상위권 배출이 목적이지, 잘하는 아이들, 정말 뭐 전교 상위권 10등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만들자는 게 목적이지, 뭐 100등, 200등 해라 만족한다 이런 게 아니랍니다. 물론 자기 위치보다 올라가면 돼요. 자기 위치보다 조금 가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2학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아. 맞지? 그 시간 동안 야금야금 올라가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는 무조건 상위권 돼야지. 상위권. 그거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보는 공부, 정석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거야, 여러분. 왜 책을 봐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알겠지? 한 번만 더 비유적으로 얘기해볼까? 여러분들, 혹시 에베레스트가 몇 미터인지 혹시 알아? 높이. 아는 사람 있어? 한라산은 몇 미터? 설악산은 몇 미터고? 설악산은 1700 몇 미터입니다. 정확히 내가 1700 몰라. 그리고 한라산은 1900 몇 미터야. 백두산은 2000 몇 미터입니다. 보통 우리가 고산, 높은 산, 산소가 희박해가지고 고산병이 걸리는 산의 높이를 3000m급이라고 해요. 3000m 이상에서는 고산이라고 불러. 에베레스트가 몇 미터야? 알아? 안 가봤어,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가 8848이야, 여러분. 그래서 등산용 흔적 끝번호를 보면 8848이나 8851이 많아요. 최근에 만년설이 쌓여서 좀 더 올라갔대. 어쨌든 8848. 8848m. 어마어마하지. 우리는 이런 데 올라가본 적 없단 말이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 어디야, 주민이? 한라산. 그래, 한라산이야. 얼마? 1900km인지 그래. 아무튼 1900 얼마입니다. 8848m. 봤어, 이런 산? 한 번도 못 봤어, 우리는. 그지? 여기 어떻게 정복하니? 베이스 1캠프, 베이스 2캠프, 베이스 1캠프, 베이스 2캠프. 가다가 베이스 3캠프까지 도전합니다. 날씨가 너무 안 좋아. 어떻게 하게? 다시 돌아와요. 왜 합니까? 또 올라가다가 4캠프. 마지막 정선 탈환. 그 다음 되면 역시나 베이스로 돌아옵니다. 여기 돌아와서 내가 문제가 있어. 아파. 더 내려서 아래까지 내려오는 거야. 자, 여러분의 정석이, 여러분의 내용 교재가 바로 이 베이스 캠프예요. 여러분이 언젠가 공부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내용 교재. 그럼 여러분, 내용 교재는 센서학은 내용 교재가 안 됩니까? 미안하지만 센서학은 내용 교재가 아니라 문제집이지. 센서학은 내용을 요약만 해놨어요. 왜 요약만 해놔? 그래야 강사가 강의를 하지. 정석은 자습서,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책, 정석이라든가 수학의 바이블,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는데 수학의 바이블, 이렇게 두꺼운 책들은 대부분 자습서예요. 여러분이 책을 읽어보다 보면, 책을 조그만 글자들을 읽다 보면 이해가 간단 말이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센수학이나 개념 플러스 영어, 개념 원리 이런 것들은 다 학원 교재에서 출발했어. 그러다 보니까 중요 내용만 요약해놨습니다. 자세한 설명 해야 해? 안 해. 학원 교재에서는 누가 자세한 설명을 합니까? 선생님이 한단 말이지. 당연히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의존하도록 만들어진 책들이야. 이해하겠지? 배우기는 쉬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내용 교재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게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정석 공부하는 방법을 익혀야 되고, 정석을 어떻게 공부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 우리는 메인 교재가 정석이에요, 여러분. 수학상을 보고 수학화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과일지 문과일지 모르겠지만 이과 얘기하면 수원을 보고 수투를 보고, 물론 바뀝니다. 여러분들은 바뀌어요. 수투를 보고 기하각태를 보고 적분 통계를 봐야 된단 말이야. 많은 책을 봐야 되지. 처음 배우는 책이 수학상입니다. 수학상을 제대로 배워야 다음도 제대로 볼 수 있겠지, 그지? 제대로 배울 수 있겠지? 정석을 제대로 보는 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 잘 찍히고 있는 걸까? 와, 잘 찍힌다. 인터넷에 올릴 거야.
처음에 학원 들어오는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제 이 얘기를 빼려고 나중에는 인터넷 강의 봐라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유튜브에 올릴 거야. 정석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선생님이 혹시 읽어봤어? 지연이 읽어봤겠다, 그치? 저기 있는 정석 제대로 공부하는 법이라고 읽어봤어? 안 읽어봤어? 네이버에 정석 제대로 공부하는 법이라고 검색하십시오. 자, 그러면 내가 쓴 글이 나와요. 아주 훌륭하게 장문의 글이 나옵니다, 그치? 많은 학원 선생님들이 야 이거 자료 좋다, 자기도 좀 쓰고 싶다, 출력해서 우리들 나눠줘도 되겠냐? 라고 굉장히 많이 한테 쪽지어 메시지가 옵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빨리 요약해 줄게. 알겠지? 정석을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는데 정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요. 설명, 그 다음에 기본 정석이라고 붉은색 박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설명, 뭐 노트, 리바이스 있고, 보기, 기본 문제, 기본 예제, 유제, 연습 문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정석을 공부하는 법. 일단 여러분 설명을 읽는 게 좋은데 설명은 주로 누가 합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 강의하는 사람이 해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강의를 듣고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겠지? 그럴 때는 이 설명들을 자꾸 읽어봐라. 여러분 정석이 아마 고등학생들이 볼 수 있는 수학 교재 중에서 가장 두껍고 가장 글자가 많고 가장 글자가 작고 가장 컬러풀하지 않을 거야. 아마도. 즉 가장 딱딱한 책이야. 재밌는 게 있어요. 정석 책을 제대로 공부해본 학생은 어떤 책도 책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 그런데 반대로 중등부에서 보통 고등부 선행할 때 주로 쓰는 게 센수학이나 개념 플러스 유형이나 개념 원리 이런 쉬운 책을 쓰는데 그 책으로 공부하는 학생은 정석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책이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야기에서 글자도 작지, 색깔도 알록달록하지 않지, 컬러풀하게 포인트를 찍어주진 않지. 정석을 보는 법입니다. 1번, 일단 여러분 기본 정석을 읽어봐요. 이해가 되네? 그럼 어디로 갑니까? 기본 예제로 갑니다. 기본 예제가 잘 풀려요. 그러면 연습 문제로 갑니다. 이게 바로 효율적인 거야. 그럼 선생님 이런 거 다 안 봐도 돼요? 네, 잘 되면 안 봐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석 기본 정석을 봤는데 수업하고 나서 기본 정석을 봤는데 잘 모르겠어. 됐지? 뭘 봅니까? 설명을 읽어요. 이게 자, 또 예를 읽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확인, 보기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요. 그런 거구나. 됐지? 기본 예제를 풀었는데 잘 안 풀려서 정답을 봤어. 정답을 보고 나서야 아니면 어드바이스나 힌트를 보고 나서야 문제가 풀리더라. 문제가 있는 거지? 아직 완벽하게 이해된 게 아니네? 뭘 확인합니까? 유제로 확인하면 돼요. 이해하겠습니까? 이렇게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된다. 그럼 굳이 설명 안 읽어도 돼요. 그지? 두 번째, 이해가 잘 되면 보기는 굳이 안 풀어도 돼. 만약에 예제를 풀다가 안 풀리면 두 개겠네. 너무 하나도 모르겠다. 하나도 모르겠다면 여기로 가야죠. 근데 맨 처음엔 안 풀렸는데 답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정말 이해가 된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유제 문제를 풀어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이게 정석을 보는 방법이에요. 일단은 3단계. 기본 정석 박스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이 이해가 돼야 된다. 두 번째, 걔를 이용해서 기본 예제 풀 수 있어야 된다. 기본 예제 잘 풀리면 유제 굳이 안 풀어도 되니까 연습 문제로 가라. 그리고도 여러분 시간 나오면 그때 풀면 돼요. 유제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지. 중등부랑 달라요. 중등부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문제 풀량이 이렇게 적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적지 않습니다. 절대 적지 않아요. 여러분 수학 상황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가는 사람은 수학과 숙지도 봐야 되지. 이해갑니까? 그리고 뭐 아니면 중등부 수업을 같이 하기도 하지. 어쨌든 절대 적지 않습니다. 제대로 풀고 제대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답만 맞춰보는 게 아니야. 내 풀이가 해답 풀이랑 맞는지도 봐야 되고. 이해하겠지? 두 번째로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바로 마킹법입니다. 마킹법. 우리 학원의 특징이야. 아마 이제 이 영상이 나가고 나면 많은 학원에서 마킹법을 따라할 거라는 거지. 내 거야. 나에게 오리지널리티가 있습니다. 이거 올라가면 못 빌까? 선생님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뭐야 이 병신은 이럴 거 아니야. 다 편집하면 이런 부분들 깔끔하게 올릴 거야. 자, 마킹법이라는 게 뭡니까? 교재 마킹법이라고 선생님이 불러요. 교재를 마킹해라. 마킹법. 아, 나 진짜 잘한다 봐. 진짜 잘하다. 한글, 영어, 한자 쩌는데. 자, 교재 마킹법. 이 교재 마킹법은 뭡니까? 내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야, 여러분 알겠지? 이거 하나 배워나가도 여러분 정말 괜찮을 거라고 봐요. 뭐를 대체하는 거냐면 오답노트를 대체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뭘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겠니? 오답노트 얘기일 거야. 오답노트, 그지? 오답노트. 그게 이제 중등부 때는 오답노트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중등부는 배우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많지 않아, 알겠지? 도형 관련 문제는 대부분 성질이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공식은 거의 두 가지밖에 없다고 보면 돼요. 유도할 수 있는 공식, 근해 공식. 유도하지 않고 증명만 하고 사용하는 공식, 피타고라스 정리. 거의 이 두 가지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다 보니까 주로 여러분이 어떤 거 위주로 공부를 합니까? 주로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문제 위주로만. 맞지? 그럼 문제 위주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틀린 문제를 봐야 되겠지. 틀린 문제 위주로 공부하니까 내용이 그렇죠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오답노트 위주로 공부를 해요. 문제집 보면 문제 여러분 한 50문제 풀면 몇 개나 틀릴까? 못 푼 아이들은 15개, 20개 틀리겠지만 잘 푼 학생은 50문제 풀면 5문제? 그럼 그 5문제 때문에 책을 보관할 이유가 있냐? 없다는 거지. 하지만 고등부 수학은 달라야 알겠지? 고등부 수학은 굉장히 내용이 심화가 되기 때문에 교재를 보관하는 게 되게 중요해. 흐름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교재 마킹법이란 1번 오답노트 대신입니다. 알겠지? 오답노트 대신. 왜 오답노트를 대체 해야 합니까? 오답노트에 문제 옮겨듣고 이럴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책에다가 표시만 잘해서 다시 보자는 거야. 아, 두 번째 뭐 하자는 겁니까? 복습이 목표구나. 다시 봐야 되니까. 맞지? 틀린 문제 다시 봐야 되고 불안한 문제 다시 봐야 되니까 잘 표시해두자 이겁니다. 왜? 책을 버릴 게 아니니까. 중학교 때는 책 한 걸 풀면 오답노트에는 두세 페이지 나오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굉장히 틀릴 게 굉장히 많고 어려운 게 많고 다시 봐야 될 게 많습니다. 그거 오답노트로 다 잡으면 정석에 반 정도 나올 거란 말이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 위해서 쉽고 효율적이도 효율적. 세 번째, 자, 어떻게 그런 마킹을 해요? 보십시오. 선생님이 예를 보여줄게. 범례 예를 보여줍니다. 꼭 이렇게 하라고 안 해, 알겠지? 1번 문제 동그라미 뭐로 쓰는 게 좋겠니? 샤프로 쓰는 게 좋지. 불펜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에 갑자기 메모라이즈. 메모라고 쓴 겁니다. 메모.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 여섯 번째 문제. 일곱 번째. 포션. 8번 아무것도 없어요. 자, 보십시다. 내가 해석식을 잘 봐라. 문제 본 앞에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는 거야. 이 친구가 문제를 풀어본 겁니다. 이거 의미는 뭐냐? 이거는 잘 풀린 문제. 잘 풀 수 있다. 풀어서 맞았다. 얘는 뭡니까? 틀렸거나 해답 보거나 아무튼 도움을 받아서 풀었다. 고로 아직 불안하다. 여러분의 점수를 올려주는 문제가 바로 얘예요. 알겠지? 여러분의 점수를 올려주는 건 얘입니다. 세 번째, 메모는 뭐예요, 선생님? 메모라이즈. 암기하더라. 아니 본인이 보기에 임진, 야 암기하지 않으면 못 풀겠는데 이렇게 인식이 되면 암기해야지. 그리고 네 번째, 코션. 고등학교 문제는 반드시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수 유발형. 물론 외워야 돼요.
nothing. 아무 표시가 없어요. 뭡니까? 아직 안 풀었다. 됐습니까? 내가 얘를 가지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뭡니까? 잘 풀었다. 다시 볼 필요 없다? 일단 다시 볼 필요가 없어요. 2번 뭡니까? 잘 풀었는데 선생님이 외우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보기 문제를 외워야겠다. 세 번째 잘 풀었다. 네 번째 뭡니까? 처음엔 틀렸는데 또 풀어보니까 풀리더라. 이해갑니까? 얘는 뭡니까? 처음 풀었는데 안 풀렸네, 그치? 두 번째 또 풀어봤어. 잘 안 풀렸어. 얘는 뭡니까? 아직 안 풀어봤어, 그치? 안 풀어봤는데 외우래, 선생님이. 7번 아직 안 풀어봤는데 주의할 문제랍니다. 주의, 코오션이라고 써놨대. 8번 뭐야? 아직 안 푼 문제. 자, 이제 봅시다. 여러분 시험 대비를 해야 돼요. 시험 대비를 해야 됩니다. 1순위가 누구야? 누가 1순위입니까? 봐. 일단 내가 말했잖아, 여러분. 이게 1순위야. 1순위. 내가 풀어봤는데 잘 못 풀었던 문제가 점수를 올려주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이런 것들은 2순위입니다. 얘가 3순위예요. 당연히 혹시 모르니까 불안해요. 선생님 나 불안해요. 저번에 풀었지만 또 틀리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맨 마지막 순위야. 이해했습니까? 오답노트 만들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킹 잘 함으로써 책에 있는 문제를 봐야 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할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시험 때문에 되면 알겠지만 항상 뭐야? 나는 시간이 부족한데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맨날 쉬운 것만 보고 시험 보러 간다는 거지. 지연아. 이게 마킹법이에요. 내가 쓰고 있는 마킹법의 기호들. 뭐 이 밖에도 뭐 빈출이라든지 빈출 자주 등장한다. 비출 시험에 자주 나오더라. 모의고사에 나왔다. 아니면 내신에 나왔다. 이런 식의 문제 쓸 수 있습니다. 베이스는 뭡니까? 기본 이 생각의 베이스는 뭐야? 다시 봐야 하는 문제를 골라내겠다. 다시 볼 문제를 추려내겠다. 그래서 다음에 복습할 때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여기저기 써보십시오. 영어에서도 괜찮고 수학에서도 괜찮아요. 그럼 선생님 오답노트는 안 만듭니까? 아니요, 만들어요. 오답노트는 언제 만드느냐? 바로 시험지에서 틀렸던 문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시험지는 간수하기 힘들어요. 맞지? 그런 것들은 책처럼 간수하기 힘들기 때문에 뭐해? 틀렸던 문제, 몇 문제 아니잖아, 그지? 30문제 시험 보면 보통 두세 문제 다시 볼 필요가 있는 문제, 틀린 문제 말고 뭐야? 다시 볼 가치가 있는 문제가 야 무조건 틀렸다고 적는 거 아니야. 알겠지? 다시 볼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문제만 옮겨서 오답노트에 적으면 돼. 적든지 뭐 붙이든지 어쨌든 무조건 시간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적는 것보단 오래 붙일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어떻게 오답노트를 적는 게 좋냐면은 선생님은 이걸 추천해요. 여기 투명한 봉투 있는 거 알지? 투명한 봉투가 있고 이렇게 철 있는 거 알잖아. 그지? 여기 뽕뽕뽕 풀려서 그지? 여기다가 A4 용지를 집어넣어. 그리고 시험지를 올려서 풀을 살짝 찍어서 붙여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읍니다. 단원별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너무 쉬운 문제야. 그땐 틀렸지만 지금 너무 쉬운 문제야. 뜯어버리면 돼요. 내 말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이쁘게만 풀칠하고 풀 이때 떡칠해가지고 붙이고 그걸 정성에 공부하란 말이지. 셔럽에 써. 닥치고 풀어. 알겠지? 셔럽에 써. 닥치고 풀란 말이야. 그 시간에 풀칠하지 말고 풀만 살짝 찍어서 딱 붙여만 놔. 그리고 다음에 봤더니 이 문제 왜 틀렸지? 이런 문제 분명히 있단 말이야. 이거 이젠 너무 익숙하다. 너무 자주 나오더라. 그땐 툭 뜯어버리면 돼. 점점 오답노트가 맨 처음에 20페이지가 10페이지로 5페이지로 3페이지로 이해갑니까? 공부는 말이야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내용만 잘 배우면 공부 뭐 책에 있는 내용 다 잘 배우면 공부가 늘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공부를 못하는 거 점수가 안 나오는 데는 분명히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대부분 생활의 문제 아니면 공부하는 학습 방법의 문제입니다. 내용을 배우는 거는 작게 배우는 거고 공부의 원리를 배우고 학습 방법을 배우는 건 크게 배우는 겁니다.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잘 모를 경우에는 그냥 내용 배우면 내용 좀 급하게 내용해야 되지 않냐? 전혀 아니야.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행동이 바뀌지 않고 점수도 바뀌지 않습니다. 맨날 밤늦게 불규칙하게 자던 녀석이 좋은 학원 다녀서 공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내용 많이 배웠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문제가 되는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자, 이게 교재를 마킹하는 법.
교재 막힘법이라는 거예요. 자, 잘 이해했지? 왜 교재가 중요한지 얘기했고, 교재에다가 뭐해라? 기본 노트 보는 방법이 얘기했고, 교재에다 뭐해라? 막히게라. 오답 노트를 대체하는 방법이야. 훨씬 간단하고 훨씬 효율적입니다.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문제 본 앞에 있는 이 표시들이 모든 히스토리를 담고 있단 말이지. 문제풀이의 히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내 말 이해하겠지, 그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러다 볼래? 이거 좀 과장되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두 번 풀어도 못 풀었고 문제 외우라 해서 외웠고 다음에 풀어보니까 풀리더라. 이해갑니까? 이 문제는 형님 왜 도전해본 거네, 그지? 아니, 여러 번 풀어본 겁니다. 이해하겠지? 아무튼 이해가 있으면 내가 일단 완성한 거야. 당연히 두 번째 오면 잘 풀려 안 풀려? 안 풀릴 수 있다니까. 맞잖아,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의 실력을 올려주는 거라며. 갑자기 안 풀었던 문제 이 문제 풀려고 점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알겠지? 지금 미쳐버리겠어 지금? 어? 더워? 아니지? 자, 이제 여러분 준비할 거 세 가지 얘기했는데 두 번째가 뭐였어? 교재. 그 다음 뭐였습니까? 벌써 잊어버렸어? 연습장. 두 번째가 바로 연습장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 고등학교 공부 잘하려면, 특히나 수학 공부 잘하려면 뭐라 그래? 머리가 중요하다 그러냐? 아니면 뭐 머리 멍청이도 열심히 하면 된대? 어? 뭐라 그래? 어떻게 들었니, 여러분은? 머리가 좋아야 된다? 아니면은 머리 필요 없다, 열심히 하면 된다? 뭐 이렇게 배웠어? 어떻게 들었니? 지현이 어떻게 들었어? 이 생각은 어때? 응? 둘 다 줘야 돼? 그치, 둘 다 있으면 제일 좋지.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열심히. 그래. 정말 유명한 얘기도 많이 한단 말이야. 고등학교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 그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 근데 철실하게 동감합니다. 고등학교 공부는 아무튼 열심히 하는 게 첫 번째야. 대부분 애들이 머리는 좋은데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열심히 하지 않아서 전혀 빛을 못 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연습장에 푼 문제 양이 여러분의 수학 실력과 비례할 거다. 뭐 너무 단순하지, 그지? 공부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거든. 원리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연습장을 많이 작성을 해야 됩니다. 연습장은 어떤 정도로 사용합니까? 수업 중 문제풀이. 수업 중 문제풀이. 여러분한테 풀어봐라. 이 문제 좀 풀어봐라. 이렇게 시간 줄 거란 말이지. 그때 푸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과제 해야죠. 과제.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알겠지? 과제. 과제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줄 없는 게 좋아요. 줄 없는 연습장이 좋습니다. 수학은 줄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알겠지? 두 번째, 세로로 접어라. 이렇게 연습장이 있으면 반을 따다다다다 접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세로로. 이해할 수 있겠지? 세 번째, 어떻게 공부합니까? 과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제시해 주겠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한 페이지예요, 여러분. 알겠지? 앞뒤를 써야지 한 장이 되겠지? 그래서 최소, 여러분, 최소 2장. 이게 최소 양이야. 체계수학의 수제 검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을 검사하는 게 있고 내용을 검사하는 게 있는데, 내용은 내가 검사하고요. 양은 아무튼 그냥 어머님도 검사하고 여러 사람이 검사할 거란 말이에요. 양을 쓰는지 하루 2장 최소. 여러분이 듣는 수업에 따라서 지연이 같은 경우는 3장. 학교 갈 때. 학교 안 갈 때는요 5장으로 들어요. 학교 안 갈 때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2장으로, 얘는 5장으로 늘어납니다. 보십시오. 생각해볼래? 하루 숙제를 비웠어. 다음날 하려면 8장이야, 8장. 알겠지? 거의 못 해요. 8장이면 못합니다. 하루 8장이면. 그리고 그 양 채우려고 공부하면 그건 수학이 아니야. 빽빽이지.
공부에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양이야. 그렇지만 하루 2장은 안 많아요. 할만합니다. 문제 풀으면 알겠지만. 맞지? 밀리지 않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아까 얘기했으니까 고등학교 수학 공부는 일단 성실해야 된대, 그지? 엉덩이로 공부한대. 그렇지? 열심히 해야 된대, 그지? 이렇게. 내가 말하는 연습장은 이러한 용도로 사용을 할 겁니다. 알겠지? 줄 없는 연습장을 사용하라. 세로로 접어서 아래로 써내려가라. 하루에 2장. 이건 따로 게시해 줄 거야. 알겠지? 과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포인트 노트 이야기 한번 해볼까? 포인트 노트. 여기만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민아? 왜 너기 나가 있니? 자, 여기만 잠깐 더 해볼게. 여러분 한번 우리 서로 운명을 한번 던져봅시다. 여러분이 나랑 오래 갈까? 오래 가지 않을까? 나랑 오래 공부할 수 있을까? 오래 가지 못할까? 학원에서 점수를 올릴까? 못 올릴까? 맞잖아. 여러분 왜 학원 그만두니? 뭐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둘 수도 있겠지. 그 자기가 이제 학생이 선생님 진짜 이 선생님이랑 수업 못하겠어. 이러면 그만둬야 돼. 배울 게 없습니다. 두 번째 그만두는 이유가 뭐야? 엄마가 야 그 학원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 학원은 안 되겠다. 왜 그 학원은 안 돼? 우리 아이 성적이 늘지 않으니까. 돈 주는 이유가 뭐야? 선생님 이뻐서 용돈 주는 거야? 아니잖아. 우리 아이 성적 올려주십시오 라고 가치를 주는 건데, 받은 만큼 못하면, 받은 만큼에 오르지 않으면 당연히 그만두라 그러겠지. 안 그러겠니? 그러면 우리가 점수를 올릴 수 있을지 못할지,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점수를 올릴 수 있을지 못 올릴지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냐? 여기서 점검해보면 돼. 첫 번째, 내가 강의가 마음에 드느냐? 강의가 내가 들을 수 있냐? 강의를 듣는가? 강의가 들리는가? 강의를 듣나? 내가 강의를 열심히 듣나? 네, 강의 재밌어요. 열심히 들어요. 들을 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야, 그치? 이거 안 되면 빨리 옮겨야 돼요, 그치? 두 번째가 뭡니까? 이제 여러분이 당하는 거야. 직후복습. 분명히 강의 잘 들었대. 그리고 강의 들으면서 이해했대. 근데 그 강의는 미안하지만 내 거야. 여러분께 아닙니다, 그치? 여러분이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께 안 돼요. 수업이 끝나고 우리 1시간 동안 공부하는 거 알지? 그 공부하는 시간 동안 자기 거를 만드는 시간. 내 거, 자기와 라고 쓸까? 내 거. 자기 걸 만들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1시간 수업에 최소 15분은 그 내용을 곱씹어 봐야 돼. 주로 아이들이, 중학생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강의 듣고 바로 숙제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습관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그대로 와요. 그 아이들이 실패했다고 느낄 문제야 고1 말이야. 근데 그때는 약간 늦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알고 가야 돼요. 불러 죽겠나 보다 지금. 야, 큰일 났네. 자, 세 번째 과제, 그리고 피드백. 과제하고 못한 문제가 발견됐을 때 수업 중에 질문하든 아니면 매니저 선생님한테 질문하든 해서 반드시 과제 중에 안 됐던 거 해야 되겠지. 네 번째, 시험 피드백. 선생님, 과제랑 시험 달라요? 달라요. 다릅니다. 과제는 여러분들 책 밑에 해석도 보이고, 그지? 문제가 심화가 되지?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다 보니까 3단계만 쭉 내면 못 푸는 문제도 1단계 풀고 2단계 풀고 3단계 오면 문제가 풀린단 말이지. 쉽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시험에 3번 문제가 띡 튀어나오면 어렵다고 느껴. 자, 아주 간단해. 이거야. 잘 기억해라. 자, 내가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데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연결고리가 안 끊기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학원의 성격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아이가 강의 잘 듣느냐?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공부하느냐? 과제 해와서 피드백 하느냐? 시험 보고 피드백 하느냐? 이 중에 연결고리가 깨지면 실패합니다. 시험 아주 간단합니다. 무조건 들어요. 20점짜리가 21점이 들든 20점이 들든 분명히 듭니다. 안 들 수가 없어요. 강의 잘 들었어? 강의 안 들으면 몇 장 꽝이고,
그리고 강의 듣고 숙제하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 이 과정이 없어. 문제 잘 풀려 안 풀려? 안 풀려. 한 문제를 10분 15분 잡고 있어. 재밌어 없어? 없지요. 그래서 안 풀어와. 이미 끝났습니다. 이해했어? 강의 듣고 다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과제가 풀려. 과제가 잘 풀려야 재미가 있지요. 스피디하게 나가야 재미가 있지. 해답을 덜 봐야 재미가 있지. 그리고 시험 봐야지. 자, 내가 원래 안 쉬는데 10분만 쉽게 하겠지? 처음에 좀 여유있게 나올 거야. 여러분하고 맞추는 시간이 좀 필요하단 말이지, 알겠지?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선생님이 포인트 노트에 대해 설명을 할게. 10분간 좀 푹 쉬어. 포인트 노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알겠지? 포인트 노트. 우리가 준비할 세 가지가 있다. 연습장, 교재와 연습장과 포인트 노트이겠지. 포인트 노트. 포인트 노트는 뭡니까? 하는 겁니다. 포인트 노트. 근데 이게 안 적는 아이들은 또 안 적어요. 뭐 그게 강연 안 합니다. 알겠지? 자기는 안 적고 그냥 수업 듣겠다. 난 안 적어도 된다. 그럼 안 적어도 돼. 알겠지? 안 적어도 돼요. 적는 게 일단 바람직해. 그래서 한 얘기만 하면 이 얘기만 할게. 그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고시, 사법고시, 이 고시생들의 성공의 비법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 이게 바로 단권화라는 거야. 단권화. 단권화가 뭡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교재를 자신만의 책 한 권으로 압축하는 거야. 알겠지? 이게 단권화야. 이런 수업을 듣다 보면 이렇단 말이지. 뭐 학교 선생님이 하는 얘기 따로, 학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따로, 인터넷 강사가 얘기하는 거 따로, 정석이 얘기하는 거 따로, 센석이 강조하는 거 따로, 다 따로야. 알겠습니까? 얘들을 한 곳에 모으고 싶잖아? 그 모으는 한 곳이 바로 한 곳이 단권화라는 이 책 한 권에 모으는 건데 그게 포인트 노트야. 포인트 노트는 적을 수도 있고 안 적을 수도 있어. 알겠지? 아무튼 이제 선생님 얘기는 적어라. 이렇게 생각하라 그래. 이렇게 생각해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 가서 여러분 대학 가서 알바해 안 해? 아르바이트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르바이트 해야지 그지? 안 할 수 있어? 거의 하는 추세야. 거의 하는 추세야. 그럼 여러분들 요즘 시급이 얼마인지 아니? 1시간 일하면 얼마 받아? 4,900 얼마 받아야 알겠지? 4,900 얼마. 그러면 10시간 일해야 5만원 받는다는 얘기야. 10시간 일해야. 근데 아르바이트 10시간 하기 힘들잖아. 그지? 그럼 봐라. 우리 조카가 오늘 왔다 갔는데 조카가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카페에서 그냥 커피 로스팅하고 커피 에스프레소 추출하고 뭐 이런 거 일하나 봐. 알바로. 화수목을 한대. 화수목. 하루 평균 얼마냐 하냐 했더니 한 5시간 한대. 5시간 어떻게 5시간 하겠어? 얘가 5시간을 일하려면 7시에 가서 12시까지 일해야 5시간이야. 알겠니? 그러면 학교 끝나고 자기 긴 시간 하나도 못 간다는 얘기거든? 아무튼 5시간씩 3, 1, 15 대략 한 7.5, 7만원 정도 되네. 이렇게 한 달 일하면 얼마 나오니? 한 달 일하면 30만원 나와요. 30만원. 그럼 얘는 일주일에 몇 시간 써? 일주일에 15시간을 쓰고 한 달에 30만원 받는 거야. 그치? 과외비 얼마야 여러분? 과외비.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은 그 당시에는 40만원씩 받았거든. 최소 40만원. 많이 받을 때는 60만원, 80만원. 몇 시간 일하는데 일주일에 4시간, 2시간씩 2번. 맞지? 4시간 일하고 얼마 받았다고? 40만원. 분명한 거는 여전히 이 과외가 전문직이야. 그지? 전문직인 이유가 뭔데? 야, 커피 로스팅이야. 사실 미안한 얘기인데 커피 로스팅이야. 뭐 일주일 배우면 되지 않겠니? 일주일, 많이 잡아야 한 달 배우면 굽지 않겠어? 에스프레소 머신 쓰는 거 할 수 있지 않겠니? 과외하려면 적어도 6년, 길게는 12년 동안 공부 전문가로 살아야 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맞지? 그 공부회사는 12년 준비해야 한단 말이지. 그냥 몸만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비싼 게 아니야. 알겠어? 그럼 자, 여러분 봐라. 여러분이 대학생이 돼서 가장 좋은 아르바이트는 분명히 이 과외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지. 과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포인트 노트를 만들 때는 어떤 생각으로 만들면 되냐면 여러분이 과외 선생님이 됐을 때, 내가 과외 선생님이 됐을 때
나의 교환이 뭡니까? 공부 가르치려고 하는 교재야, 그지? 내가 공부 가르치려고 오늘 이렇게 가르쳐야지, 오늘은 이 내용 설명해야지 하는 여러분의 과외 선생의 교환을 만든다고 생각해. 내 과외 선생의 교환이다. 내가 이거 잘 만들어서 나중에 이대로 수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안 아까워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러닝 피라미드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러닝 피라미드. 러닝 피라미드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리텐션하고 나가지. 리텐션 잔류량, 남아있는 정도. 지식 정보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테스트 해봤어요. 방법 뭡니까? 하나는 처음에는 렉처 강의를 해봤단 말이야. 강의를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듣는 거지, 근데 쉽게 말하면. 들으면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검색해 보십시오. 알겠지? 가장 맞아요. 즉 다시 말해 자기가 강의만 들으면 잔존율이, 정보와 지식의 잔존율이 굉장히 낮단 말이지. 그럼 여러분 제일 높은 게 뭐일 거 같니? 이 중간에 멀티미디어가 있습니다.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손으로 만져보고 쓰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듣고 이렇게 아무튼 감각을 많이 사용하는 게 멀티미디어예요. 멀미. 이거 뭔지 알아? 바로 teach others. teach others. 남들을 가르쳐보라. 남들을 가르쳐보라. 이게 가장 정보가 오래 간대. 기회가 될 때마다 친구들에게 설명해 보시고, 동생에게 설명해 보시고, 엄마 아빠한테 설명해 보십시오. 예전에 어디 공백 광고에 나온 여학생 하나 있었는데, 꿈이 아나운서라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내 정확히 이름 모르겠는데. 근데 그 여학생이 사회를 굉장히 잘해요. 한국 사를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이 친구의 공부하는 방법을 보면 뭐야? 수업이 끝나면 집에 오자마자 설거지하고 있는 엄마한테 막 읊어줍니다. 오늘 이양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조선 후기 농법 중에 하나야. 뭐를 바로 논에 심으면 죽는데 별을 아무튼 뭐가 될 때까지 자라게 한 다음에 특정한 환경에서 자라게 한 다음에 얘를 논에다 옮겨 심는 거야. 그러면 이 생존율이 올라가. 쌀 성량이 늘어나겠지? 분홍이 탄생이 돼. 분홍이 탄생되면서 조선 후기 신분사에 변동이 옵니다. 막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엄마한테. 그 다음에 다시 집에 들어와요. 자기 방에 들어와서 화이트보드를 놓고 침대에다가 고민형을 올려놓고 다시 설명합니다. 이 친구는 한국사를 못할 수가 없더라고. 자기가 이미 선상의 수준까지 공부를 끌어올린 거니까. 아니 어떻게 이 아이는 이 공부를 획득했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시험 공부하는데 친구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자꾸 질문하더래. 그래서 그 친구한테 설명을 해줬답니다.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어때? 자기가 더 잘 이해가 되더래. 자기가 다 기억이 잘 되더래. 시험 보니까 너무나 잘 문제를 맞추더라는 거야. 그때 얘가 발견한 게 남을 가르치는 게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파악했대.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이론이야. 유명한 사실입니다. 러닝 피라미드.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공부를 듣고 있으면, 수업만 듣고 있으면 금방 지워져요. 나는 이를 내가 경험적으로 30%, 들은 내용의 30%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게 내 생각이야. 알겠지? 내 경험상으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남을 가르쳐보라. 마찬가지 포인트 노트를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를 가르치는 거야. 아무튼 남을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만들어보라. 이렇게 해야.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체계 수학에 들어올 때, 여러분이 수업하러 올 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3가지 준비물이 있다 그래서, 그지? 교재. 내가 교재는 잘 보고 있는가? 교재의 마킹은 잘하고 있는가? 꼭 점검하란 말이야. 내가 매번 이런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 학생 중에 마킹을 하는 학생들은 10%가 안 돼요. 물론 그 10%는 상위 10%의 가능성이 높아. 두 번째, 연습장에다가 과제 잘 푸냔 말이야. 맞지? 그러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를 게 뭡니까? 학원이 아니면 학원생이 성공하는 공부 금방 점검할 수 있다네. 4가지. 맞지? 어떻게 4가지? 첫 번째 뭡니까? 강의 잘 듣냐? 두 번째, 직후 복습하느냐? 세 번째, 과제하고 피드백을 받느냐? 모르는 거 물어보느냐? 네 번째, 시험 보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 오답노트를 만들든 질문하든 피드백을 받느냐? 이 4단계만 잘 가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르는 정도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학생은 전교 1등 할 수 있겠지만 어떤 학생은 아무튼 자기가 200등이었는데 100등 올라가는 거 가능하다는 얘기야. 방법을 바꿔야 크게 바꿉니다. 내용 배운다고 해서 크게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지. 마지막으로 포인트 노트. 수없이 많은 책들이 있어, 그지? 자신만의 책을 만들어라. 자신만의 노트를 만들어라. 선생님 그 시간이 아깝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대학 가서, 좋은 대학 가서, 그지? 이래, 일단 서울에 있는 대학 다 좋은 대학이야. 서울에 있는 14개의 대학. 대학 14개는 넘지만 물론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들어봤어? 서울대, 연대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건국대, 동국대, 홍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 그지?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 그지?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좋은 대학에 가면 여러분들 과외할 수 있고 커피 알바하는 것보다 편집 알바하는 것보다 도대체 몇 배 차이냐? 응, 몇 배 차이야? 한 4배, 8배 차이 아니니? 8배? 과외는 시급이 한 2만 원 정도 될걸? 2만 원, 2만 5천 원 정도 될 거야, 아마, 그지? 5배? 4배 차이 난단 말이야. 이왕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받는 얘기는 나의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입니다. 맞지? 이왕이면 높은 일 해야지. 조금 일해서 많이 벌고 공부해야지요. 포인트 노트를 만들어라. 포인트 노트를 만들어라. 알겠지? 여기까지.